숨막히는 랠리가 시작되는 곳. 선수들의 맹렬한 전쟁터. 탁구대에는 재미있는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초기 탁구는 영국 상류층 귀족들의 테이블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시 식탁의 규격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공식 협회가 생기며 탁구대 사이즈도 규정되었습니다. 탁구대 면적은 세로 1370mm, 가로 1525mm로 이 작은 탁구대에서 선수들은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죠. 탁구대에는 독특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30cm 높이에서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 23cm 이상 바운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규격된 사이즈가 경기장인 탁구는 모든 부분이 득점이 인정되는 유효 부분인데요. 단 한 면만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탁구대 옆면입니다. 그렇다면 앞부분과 옆면의 사이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을 엣지라고 합니다. 옆면과 시합면이 맞으면 득점으로 인정이 되죠. 평범하게만 보였던 탁구대 속에 숨어있는 법칙들. 이젠 탁구대가 다르게 보이시려나요? 구기 종목 중 탁구공은 가장 작고 가벼운 공입니다. 지름은 40mm, 무게는 2.7g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초기의 탁구공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코르크 마개를 깎아 만들어지거나 고무공, 골프공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00년도에 셀룰로이드 공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아는 탁구공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2015년부터는 셀룰로이드 탁구공과도 안녕을 구했습니다. 플라스틱 탁구공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셀룰로이드는 인화성 물질로 이루어져 화재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국제대회 때마다 탁구공을 비행기 대신 선박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탁구공 색은 TV 보급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탁구는 널리 대중화되었는데요. 탁구의 특성상 공이 빠르게 움직여 TV 화면에서 탁구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구대와 대비되는 색이자 TV 시청자들이 공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흰색과 오렌지색이 채택된 것이죠. 40mm의 지름, 2.7g의 작은 공. 수많은 이야기와 함께 오늘도 탁구대에서 핑퐁 하고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는지에 따라, 뭐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특별한 힘을 발산하는 해리포터 세계의 지팡이. 탁구 라켓 또한 선수들에게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규정상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 대한 규정 제한은 없지만 나무판의 85% 이상은 꼭 천연목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라켓의 품질과 가치는 목재의 종류가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무의 종류 중 히노키라고 불리는 편백나무는 볼의 컨트롤, 밀어내는 힘인 반발력, 고른 결까지 최고로 인정받고 있죠. 나무로 라켓을 만든 후에는 탄력 있는 고무를 라켓에 붙이게 되는데 이 부분을 러버라고 합니다. 모든 탁구 경기 전에는 반드시 상호간에 라켓을 교환해 러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러버에 따라 회전과 스피드가 달라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 탁구 러버 하면 떠오르는 색은 바로 빨간색과 검은색이죠. 2019년 국제탁구연맹이 색상 다양화에 찬성하면서 분홍, 보라, 파랑, 연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된 탁구.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탁구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눈을 뗄 수 없는 빠른 랠리죠. 이 랠리 속에는 물리법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탁구의 물리법칙은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공에 힘을 가하면 상응하는 반작용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데요.
라켓으로 공을 강하게 쳤을 때 공은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힘이 셀수록 물체는 더 빨리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선수들의 드라이브와 스매싱이 현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탁구공을 더 빠르게 또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코스로 넣기 위해 선수들은 빠르고 힘있게 라켓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탁구에 적용되는 또 다른 물리 법칙은 마그누스 효과입니다. 마그누스 효과란 회전하며 운동하는 물체에서 속도의 수직인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구기 스포츠에서 공을 회전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궤적이 휘어지게 하는 기술에 사용됩니다. 탁구에서는 선수가 다양한 스핀을 줌으로써 복잡한 형태로 공을 휘어지게 할 수 있고 또 질량과 밀도가 낮기 때문에 마그누스 효과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왜 선수들이 화려한 서브를 넣거나 드라이브로 공을 회전시키는지 이해가 되죠? 탁구의 숨은 물리학 법칙. 이제는 좀 더 스마트한 탁구를 즐기게 되시겠는데요. 여기 승리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탁구대의 정가운데에 위치한 네트입니다. 높이 15.25cm, 폭 183cm의 네트를 넘지 못하면 점수를 따낼 수 없죠. 네트를 넘길 때는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탁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이 네트를 넘어가되 상대방의 코트에 닿아야 하는 것인데요. 서브를 할 때는 네트를 넘기기 전에 공이 자신의 코트에 먼저 닿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을 띄울 때는 공을 손바닥 중앙에 두고 수직에 가깝게 16cm 이상의 높이로 띄워야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점은 네트뿐만 아니라 네트를 지지하는 지주대와 지주봉, 심지어 짐새의 공이 맞은 후 상대방의 코트에 들어갔다면 점수가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네트 어셈블리라는 것으로 네트 이외의 모든 부분을 네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넘어야 하는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은 산, 네트. 언제나 기꺼이 정복해버릴 선수들을 응원해주세요.